그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그 법률이 네네. 개정이 됐잖아요. 장애인 건강권법이 이제 그 개정 내지 제정이 되는데 이 법에 따라서 보면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이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총 17개 불과해요. 그죠. 전국 규모로 보면 너무 사실은 예, 전국의 종합병원이 366개인데 그 중에서 장애 친화 건강 검진 기관이 17개밖에 현재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법을 제가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되는 법을 보니까 두 가지가 핵심이더라고요. 하나는 이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을 때 수화 통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베어풀이 그렇죠. 아주 이 시설 자체를 그 건강검진의 시설을 그렇게 조건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핵심이 그 두 가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의료기관들이 기피를 하게 되고, 장애인이 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곳이 17곳으로만 좀 신청돼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소 우리 이사님, 박혜경 이사님께서 이 문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아는데. 네, 저는. 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안에 보면 또 여성장애인 출산권이 있거든요. 예. 여성장애인 사실 친화 산부인과도 전국에 많지 않아요. 지금 이 건강검진기관이 17기관 있다 하지만 여성장애인 전용 산부인과도 지금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저희 집 앞에 이제 단국대 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건강검진을 하면요. 병원들이 특성상 너무 크잖아요. 규모가. 네, 그렇죠. 그럼 목발을 짚고 가운을 갈아입고 걸어가는 것도 너무 멀고. 그리고 목발을 짚을 때 보통 우리가 목발을 짚으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리고 무엇보다 엑스레이 기계를 만약에 우리가 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목발을 놓고 서 있을 수는 있어요. 한 발이 그나마 좀 아직 힘이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뒤뚱거리는 거죠, 이제. 껴안아야 된다는 게. 그런데 의료 장비가 만약에 잘 배치가 돼 있다면 여성장애인이 앉아서도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고 누워서도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비장애인을 위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만든 의료 장비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맞춰가야 되는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높낮이가 높이 조절이 안 된 침대를 기어 올라가야 된다거나 예, 근데 만약에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높이가 쫙 낮아졌다가 내가 살짝 옮기면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만 제공이 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이 17개밖에 안 된다는 건 그만큼 어떻든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 안에서 투자를 너무 많이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지자체나 국가에서 아예 제도적으로 법처럼 우리가 헌법에 딱 이렇게 제정한 것처럼 이렇게 건강권 안에 이렇게 여성장애인이든 남성장애인이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의료장비를 비치해줘라. 이런 것들을 딱 만들어 놓으면 참 더 좋지 않을까. 강제성을 띠게. 그러니까 영리기관인 의료기관들이 그렇죠. 그런 시설을 투자하거나 혹은 수화 통역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보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 영리병원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아마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정부나 지자체가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인센티브나 그렇죠. 그거를 그 국가가 제도적으로 충원해 주는 거. 그렇죠. 인건비나 아니면 의료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네.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영리 의료기관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 장애인 분들의 그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야 된다, 지자체가 나서야 그렇죠.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2018년 기준인데요. 우리나라 장애인의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그 수검률이 63.7%더라고요. 그리고 비장애인은 76.6%. 그러니까 비장애인보다도 한 13% 정도 장애인들은 건강검진을 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가니까 불편하고
또 돈도 없고 뭐 맞습니다. 예, 뭐 이러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적게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 되니까 이 5% 정도 되는 그 장애 인구에 이 또 따져보면은 진료비가 그 전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 진료비가 약 85.7조. 근데 장애인이 이 차지하는 의료비가 14.7조. 상당히 전 국민의 5%밖에 장애인이 아닌데 네. 실제로 그 이 진료비는 14.7조, 예. 약 한 18%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마침 이 장애인들의 이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많이. 예.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이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있고 병원에 가니까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피하게 되잖아요. 요걸 기피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 장애인분들이 병의 발병률 이런 것도 더 많이 높고 또 조기 사망률 검진이나 이런 거 제대로 못 받다 보니까 생기는 조기 사망률도 높고 뭐 이런 사회적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장애인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나 또 의료기관에 필요한 인력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국가 차원에서 해결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결론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의장님. 예. 우리 권민지 선생님은 건강검진 정상적으로 잘 받으십니까? 저도 사실 뭐 이렇게 자주 검진을 받으러 가지를 못합니다. 저도. 예, 근데 뭐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제 주변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실은 척수장애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어느 부위에 장애를 입원에 따라서 뭐 경추냐, 요추냐, 흉추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네, 잘 아시네요. 사실은 이 감각이 어디부터 없냐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추면 목 밑으로는 아예 못 쓰는 사지마비 환자고요. 그다음에 흉추 같은 가슴 미치고 뭐 요추는 우리 허리 미치건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이 배변 활동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대장암 검사를 받는다. 그럼 사실은 이걸 케어할 수가 없는 거죠. 약을 먹고 있는데 내가 지금 변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쉽게 말해서 이 호수를 집어넣는 것 자체도 강직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장암은 아마 제가 보기에 척수장애인들은 절대로 검사할 수 없는 건강 항목 중에 하나일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장애에 따라서 내가 검진받을 수 있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어떤 장애냐에 따라서 건강검진을 못 받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 장비나 이런 것들도 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노인분들도 사실은 비슷한 여건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좀 분들이 건강검진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의료 좀 최첨단 의료기구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접근성도 중요해요. 접근성이 중요하죠. 접근성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큰 병원일수록 동선이 너무 넓고 많이 걸어야 되고 그리고 가야 될 과가 너무 많아지고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접근권의 한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장애인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의료원이 있잖아요. 뭐 경기도도 의료원이 있고 충남도 그렇고 의료원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지자체에서 의료원에 이렇게 재원을 이제 서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병원을 사실은 장애친화병원이나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딱 만들어버리면 사실은 영리를 추구하는 종합병원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의료원은 어쩔 수 없이 다 이게 속해 있는 그리고 사업비를 받는 기관이잖아요. 병원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점점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마다 의료원은 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료원을 좀 제도적으로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그리고 그쪽에다가 예산을 주기도 사실은 개인 병원에 주는 예산보다는 의료원에 주는 예산이 뭐 회계 원칙적으로나 맞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장애인들과 관련되는 그 건강검진 센터를 시도별로 하나씩 설치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시도별로 하나씩.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분들이 전문적으로 건강검진 받으려면 시도별로 한 개씩 설치된 이제 거기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다든지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다행히 뭐 우리 성남에는 판교에 하나가 있어요. 경기도 차원의 그 건강검진 그 기관이
성남의 판교에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것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런 시설들을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좋은 공공의료기관, 그렇죠. 성남시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담당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성남시 의료원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부분도 저희 성남시 의회 차원에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게 모델로 해서 성남시가 그렇게 열어 나간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뭐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아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또 생겼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장애인분들 중에서 보니까 이 건강검진을 받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치아더라고요. 맞아요. 예. 치아가,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이 치아에 대한 거를 건강검진을 사실은 시시때때로 좀 받아서 관리가 돼야 되는 건데, 이제 우리 장애인분들이 가서 검진받고 치료하고 이런 것들이 기피가 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망가지는 부분이 치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주치, 장애인들에 대한 치아를 관리해주는 그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원래 계획했던 것처럼 장애인분들이 치아를 잘 관리하는 건강주치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예, 혹시 그런 사례 같은 거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치과를 이렇게 가보면 아까 잠깐 내비친 얘기지만 치과 의자에 앉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발판이 하나 있고 밟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높이가 있으니까. 그건 사실 지극히 치료를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 눈높이에 맞춰진 그 의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사실은 불편하고, 그리고 우리 민지쌤처럼 이렇게 휠체어가 만약에 간다 그러면 높이가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안아 올려야 된다든가 아니면 의사 선생님 무릎을 꿇어서 봐야 된다든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제가 더 그리고 또 장애인 당사자들은 보면 내가 누군가한테 부담을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한테 불편을 주고 있네 하면 본인을 밖으로 내세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쉽게 말해서 처음에 가서 내가 못 모르고 치과 검진을 해봤더니 의사 선생님 너무 힘들어하더라. 간호사들도 힘들었고 그럼 내가 다음에는 가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건강 주치제도 얘기하셨지만 비장애인 의사들은 사실은 이 페이를 버는 머니를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하고 얘기할 때 어디가 아프세요? 짧게 끝내는데 이 주치의를 하게 되면 장애인이 왔을 때 이 사람 들어오는 입구부터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말을 많이 들어줘야 되고 하면 뒤에 환자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 입장에서도 이게 내가 주치의를 정말 하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은 그런데 뒤에 환자가 밀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뒤에 환자가 밀린 걸 이 장애인 당사자는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위축감이 들죠. 예. 저도 실제적으로 치과에 얼마 전에 갔었는데요. 예. 사실 이게 성남시 내에 있는 일반 치과를 먼저 갔었어요. 근데 지금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상황이 진짜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제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미안하다니까요. 그래서 경기도 지금 죽전 쪽에 용인 그쪽 단대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리로 옮긴 경험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요. 그게 얘기를 해도 끝도 없을 정도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발달장애인들도 치과에 가면 집중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을 테고. 어쨌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무튼 같이 고민해 볼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건강권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서요.